오늘은 신호탐지에서 착각 상관까지, 신호탐지에서 착각 상관까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탐지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신호탐지 이론에서 좀 확장돼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사실은 뭐 엄밀히 따져보면 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판단의 오류들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연 뭘까?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책에서 봤거나 신문에서 봤거나 인터넷에서 봤거나 그럴 만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고3이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사건이 막 중계되는 거를 좀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떻게 보면 꼬꼬무파들은 좋아할 만한 이야기네. 9.11 테러라는 게 있었어요.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아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또 충격에 빠뜨렸던,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충격에 빠지고 막 분노하고 슬픔에 잠긴 그런 사건이죠. 이 9.11 테러가 아니요, 다 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실래? 다 체크는 다 있어요. 다음 주에 간식 나온다고. 아, 네네. 이 9.11 테러가 진짜 충격적인 게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이루어진 테러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비행기로 건물을 그냥 들이받아 버렸어.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물이죠. 미국의 상징이 이제 자본주의의 상징,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에 있었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았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쌍둥이 빌딩 한쪽을 남쪽 타워, 그 다음에 다른 쪽을 이제 북쪽 타워, 그래서 사우스 타워, 노스 타워라고 부르던 건데, 어떤 비행기 두 대가 이거에다 들이받아 버렸어요. 사실 뭐 여기 사진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북쪽 타워와 남쪽 타워를 들이받는 비행기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날 납치된 비행기가 총 5대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백악관으로 추락하려고 계획했던 비행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다행히 무산됐어요. 다행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승객들이 이제 테러리스트하고 싸우다가 다른 데 추락해서 결국에 다 죽긴 죽었지. 백악관에 추락하는 일은 막았어. 안에 승객들이 저항한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두 대는 또 목적을 거의 이뤘어요. 펜타곤에 하나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미국 국방부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 이거야. 이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에 그냥 들이받은 거야. 들이받은 것도 계산해서 층을, 그 계산한 층을 들이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들이받은 게 아니에요. 이 납치범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좀 과격한 사람들이죠. 이슬람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사실 그냥 평화주의자입니다. 일부 과격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들이받는데 그 들이받은 위치가 이 건물의 무게중심이에요. 그걸 계산하고 들이받은 거거든. 그리고 그 무게중심을 딱 들이받으니까 한 10분 뒤에 이 건물이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렸죠. 위에서부터 그냥 쾅쾅쾅쾅쾅쾅 막 한 10초 만에 무너졌어. 한 10분 정도 버티고 있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10초 만에 다 무너졌어. 그리고 그것이 막 텔레비에서 생중계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지. 그러면은
9.11 테러를 일으킨 비행기 납치범들은 비행기를 어떻게 납치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리고 비행기 탈 때 공항 검색대에서 무기 같은 게 있나, 위험한 거 있나, 폭발물 같은 거 있나 다 검사하잖아. 근데 이제 이게 참 일이 이렇게 좀 안 되려고 하니까 공항 검색대가 이 사람들이 숨기고 있었던 커터칼을 못 놓친 거야. 커터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행기 4대를 어떻게 납치했냐? 커터칼 하나로 납치한 거예요, 사실. 그 작은 커터칼 하나로 비행기를 납치했어. 그러니까 커터칼 하나로 비행기 전체의 승객들, 승무원들, 뭐 기장, 부기장을 제압한 거지. 커터칼 하나. 그리고 이 커터칼 하나 제대로 검사해내지 못한 이 공항 검색대의 실수, 어떻게 보면 이 누락, 이 미스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다치고. 또 이들과 관련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다 같이 슬퍼하게 된 거고, 전 세계가 막 애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신호탐지거든. 신호탐지를 실패했다는 거거든. 그 중에서도 존재하는 자극을 누락한 거지. 존재하는 자극을 탐지하지 못한 거야. 그게 9.11 테러의 원인이에요. 신호탐지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신호탐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2가지는 잘한 거고 2가지는 못한 거예요. 일단 존재하는 것을 탐지해내. 있는 거를 있다고 하는 거죠.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걸 히트, 적중이라고 그래. 공항 검색대에서 커터칼이 있는데 커터칼을 찾았어. 그래서 뺏었어. 그건 히트야. 그건 잘한 거죠. 그리고 공항 검색대에서 커터칼이 없는데 없는 걸로 나와. 그러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없는 걸 없다고 탐지한 거예요. 그런 걸 정기각이라고 해요. correct rejection. 그래서 이 히트와 정기각은 잘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2개가 문제지. 공항 검색대에서 가방에 숨겨놓은 커터칼이 있었는데 못 찾았어. 이게 누락이야. 미스. 이것 때문에 9.11 테러가 난 거야. 물론 뭐 CIA에서 정보를 미리 입수했는데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이제 합치지 못해서 테러범을 미리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원인은 공항 검색대에서 커터칼을 놓친 거.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공항 검색대에서 그 누구도 가방에 커터칼을 숨긴 적이 없는데 숨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억울한 상황이죠. 없는데 있다 그래 자꾸. 안 했는데 했다 그래. 이런 거를 헛경보라고 해요. false alarm. 근데 9.11 테러는 미스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신호탐지 이론이 적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9.11 테러는 그 중에서도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비통에 잠기는 그런 사건이었던 건데 그 외에도 이 신호탐지 이론이 적용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이 폭발물 감지견들, 이 폭발물을 감지하는 강아지들, 그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결국에 뭡니까? 신호탐지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죠. 적중하려고. 적중을 잘하고 정기각을 잘하게 하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폭발물 감지견들이 없는데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있는데 지나치면 안 되는 거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의사 선생님들도 수많은 검사를 합니다. MRI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피 검사도 하고 수많은 검사를 해. 근데 그 수많은 검사를 한 거에 대한 신호를 찾는 거지. 이게 진짜 어떤 병을 암시하는 건가?
아닌가.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뭐 CT 촬영한 거, MRI 촬영한 거, 엑스레이 찍은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게 병이 있는 걸 있다고 하면은 적중한 거고 없는 걸 없다고 하면 정기각한 거. 근데 병이 있는데 누락해가지고 괜찮아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럼 큰일이지.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없는 거를 병이 없어 이상이 없는 거야 사실. 근데 있다고 해서 수술합시다 그래서 막 사람 전신 마취하고 배 열고 뇌 열고 이러면 이것도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도 사실 이 신호탐지 이론에 입각한 겁니다. 자, 누락의 위험성을 좀 더 볼게요. 그건 나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사는 이제 계속 꾸준히 우주 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꾸준히 하는 중에 근데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이 나사에서 꾸준히 이 우주 탐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들을 보면은 누락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특히 2003년 2월에 있었던 콜롬비아호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참 이것도 안타깝지. 유인 우주선이었거든. 유인 우주선. 안에 이제 이 우주 비행사들이 탔던 유인 우주선이었어. 7명이 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갈 때는 괜찮았어. 사실 괜찮았다기보다는 그때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지. 괜찮은 걸로 생각했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서 다시 이제 우주 탐사 임무를 마치고 그러니까 달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대기권에 진입할 때 이 비행기가 이 우주 비행기가 열을 견디지 못하고 대기권에 진입할 때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서 분해돼 버렸지. 아마 우주 비행사들은 본인이 죽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타 죽었을 거예요. 공중에서 그냥 산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주선이 처음에 우주로 갈 때 뭐가 문제였냐? 뭔가 좌측 날개에서 이렇게 뭔가 파편 같은 게 떨어진 게 있었거든.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한 거야. 나사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 이 뭐 파편 같은 게 지금 뭐 떨어진 것 같지 않아? 누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아니야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야. 미스해버린 거죠. 근데 그게 큰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파편이었던 거예요. 좌측 날개가 사실 이제 구멍이 났던 건데 대기권에 이제 우주 탐사 임무 마치고 재진입할 때 이 우주선의 좌측 날개에 대기권 진입하면서 생기는 그 마찰 고온이 그대로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주선 안으로 그 열이 막 들어오니까 같이 다 폭발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의 우주정거장 같은 데서 이 파편 떨어져 나온 부분을 발견하고 수리를 하고 아니면 그거를 뭐 다르게 대체할 수 있게 막거나 아니면 우주정거장에서 기다려 우리가 다른 우주선 보내줄 때까지 좀 살고 있어봐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우주선 예비로 있던 거 보내서 다시 데려오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됐을 일인데 미스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마찬가지로 헛경보도 위험하거든. 저거는 어쩔 수 없어.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 헛경보도 위험하고. 헛경보가 뭐라 그랬어요? 없는 데 있다 그러는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헛경보도 자주 실수를 범해요. 사람들한테 지금 보는 이런 사진 같은 거 보여주고 나서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정확하게 뭐가 없고 뿌연 그림 같은 뿌연 안개 같은 것만 있을 때도 뭐가 있다고 자꾸 막 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림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같은 그림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상태인 거죠. 제일 왼쪽에 있는 상태일 때도 화살표 표시된 저런 부분에 가리키면서 여기에 뭔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 MRI나 엑스레이나 CT 촬영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없던 병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의미 없는 건데 사실은 그냥 다 노이즈들로 가득 차 있을 뿐인데, 거기서 패턴을 보려고 하는 좀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 지금 보는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게 검은색 삼각형이 뒤에 있는 이 흰 선으로 된 삼각형을 가리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그냥 이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그냥 여기에 삐쭉 하나 그려놓은 거고, 여기도 삐쭉 하나 그려놓은 거고, 여기도 삐쭉 하나 그려놓은 거야. 여기도 원인데 원에서 일부 부채꼴을 띄어낸 것을 여기도 하나 그려놓고, 여기도 그냥 그걸 하나 그려놓고, 적당히 여기도 하나 그려놓은 것 뿐이야. 근데 이렇게 적절하게 뭔가 그려놓으니까 우리는 윤곽을 만들어버렸지 지금. 사실은 이게 의미 있다고 꼭 보여봐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막 이유를 찾아요.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죠. 하얀색 삼각형이 뒤에 있는 검은색 실선으로 된 삼각형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근데 사실은 꼭 뭐 그렇게 이게 해석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성향으로 인해서 이 헛경보가 자주 나타나죠. 있는 거를 없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특히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없는 거를 있다고 해서 괜히 막 수술하는 게 더 위험한 거니까, 사실. 지금 보시는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랍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건 그냥 뭔지 모르겠는, 뭔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뿌연 그림일 뿐이지. 근데 이 블랍을 적절한 위치에 놓으면은 뭔가로 우리는 해석해요. 지금 요 B지, 이 B 그림에 블랍이 이렇게 적절히 세워져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 텀블러다, 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요 C 위치에 블랍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신발이네, 이렇게. 그리고 D에는 블랍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사실 하나는 세로로 서 있고 하나는 가로로 놨을 뿐인데, 세로로 서 있는 거는 소화전이라 그래. 근데 가로로 있는 건 자동차래.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쵸?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만해.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정말 뭐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이유는 없어. 그냥 똑같은 다 블랍이었을 뿐, 희뿌연 어떤 그림이었을 뿐이야. 근데 이게 어떤 적절한 맥락에 등장하니까 텀블러도 되고 신발도 되고 소화전도 되고 자동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펄스 알람 경향으로 인해서 관계가 없는 곳에서 막 관계를 찾고, 뭔가 사실 정확하게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데 막 이유를 찾고, 그런 어떤 우리의 성향으로 인해서 상관관계, 어떤 실제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일루저리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금 보는 사진과 같은 건데,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이제 영국 런던을 폭격을 한 거예요. 폭격기들이 막 가가지고 런던을 막 폭격을 했어. 템즈강 있는 데를 막 폭격을 한 거지. 그리고 근데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그 폭탄이 투하된 위치를 점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폭탄이 투하된 위치를 점으로 이렇게 찍어 놓고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폭탄이 많이 떨어진 데가 있고 적게 떨어진 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의 눈에도 지금 그렇게 보이나요? 왠지 요 방향으로는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잖아, 폭탄이. 근데 요 방향으로는 폭탄이 많이 안 떨어졌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죠. 영국 그 정보기관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 보면 나오는 영국의 정보기관 있거든. MI6라고. 그 MI6 같은 영국의 정보기관, 우리나라로만 국정원이에요. 그 국정원 이런 데서 의심을 한 거죠. 여기에 일부러 이것들이 폭탄을 안 터뜨렸네? 여기에 지금 독일 스파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이 폭탄이 많이 안 떨어진 지역에서 독일 스파이를 잡으려고 막 혈안이 돼서 막 집집마다 다 죽이고 다니고 땅 파고 다니고 막 그랬죠. 실제로 에너지를 막 쓴 거야. 사람을 들여서, 인력을 들여서 스파이를 찾으려고 막 한 거야. 근데 스파이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지. 그러면 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게 그냥 무작위인 거거든? 랜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도를 10십자로 나눈 거야, 10십자. 근데 10십자로 나누어 보니까는 1사분면과 3사분면 지역에는 포탄이 적은 것처럼 보이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에는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지들끼리 결론을 내린 거지. 근데 이건 그냥 랜덤이야. 이건 그냥 랜덤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이걸 꼭 10십자로 나눠보라는 규칙은 없는 거잖아. 이 지도를 X자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폭탄이 떨어진 게 그냥 비슷비슷해. 그리고 랜덤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만 한 거죠. 이렇게 없는 거를 있다고 여기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없는 걸 자꾸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법률적으로도 안 한 거를 자꾸 했다고 하면서 조사를 하면은 쓸데없는 인력 낭비란 거잖아. 무죄인 사람이 유죄다라고 해서 계속 조사를 하면은 근데 결국에는 무죄로 밝혀져. 그냥 쓸데없는 인력 낭비한 거잖아. 근데 이런 착각적 상관이 그래서 이 펄스 알람을 하는 우리의 경영하고 연결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전공을 하든 로스쿨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대니까 로스쿨 가서 법조계에서 일할 사람들 결국에는 신호탐지 이론 하는 거거든. 또 착각상관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범행이 있는데 있다고 해야죠. 그럼 유죄야. 근데 범행이 있는데 없다 그래. 미스. 그럼 이제 막 대중들이 열받죠. 왜 있는데 무죄가 나오냐 이렇게. 미스야. 없는데 있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억울한 유죄가 되는 거지. 누명 쓰는 거죠, 이건 진짜. 그리고 없는 건 없다고 하는 거, 이거는 잘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시든 로스쿨 가서 법조계에서 일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신호탐지 이론에 뛰어든 거죠. 있는 걸 있다고 해야 되고 없는 걸 없다고 해야 돼. 있는 걸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없는 걸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어떤 이제 사냥꾼들이 곰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막 불곰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 죽이고 하는 그런 지역이야. 근데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사냥을 하러 그 지역에서 이제 갔는데 해가 슬슬 져가는 거야. 어둑어둑해. 이제 시야가 슬슬 잘 안 보이기 시작해. 근데 어딘가에서 막 곰 울음소리가 쾅 크랑 막 곰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저 멀리 좀 100m쯤 멀리 보니까는 누르스름한 게 막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네. 그리고 또 곰 울음소리가 한 번 들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멀리 누런 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곰 울음소리가 들리고 곰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자기들이 지금 사냥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힐끗 저 멀리 누르스름한 불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다가 곰이 사실 엄청 빠르거든. 확 다가와가지고 막 한 대 얻어맞아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총을 쏴서 저 곰을 죽이자. 그래서 100m쯤 떨어진 거리에 이제 조준우라고 사냥꾼 두 명이 막 쏜 거야. 그랬더니 팡팡팡팡 막 이제 총을 막 쏘고 나서 좀 잠잠고 기다려보니까 이제 곰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하네. 그래서 이제 확신한 거지, 자기들은. 야, 우리가 곰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누런 게 보이던, 힐끗힐끗 보이던 곳으로 이제 슬슬 갔어요. 자기네들이 죽인 곰을 확인하러. 근데 한 걸음 다 50m, 30m, 20m, 10m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질렸을까? 자기네들이 쏜 게 곰이 아닌 거야. 지금 보이는 이런 텐트를 막 쏜 거야. 텐트. 그리고 실제로 텐트 안에는 2명의 남녀가 일종의 캠핑이지. 캠핑하면서 자고 있었던 거야. 근데 총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살인죄로 다뤄야 되나? 아니면 실수로 그런 거니까 봐줘야 되나? 그럼 법적인 문제라는 게 그래요. 신호탐지 이론이야. 이거를 실수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사람 죽었으니까 너희도 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곰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한 거죠. 주변의 어떤 맥락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 펄스 알람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신호탐지 이론에서 히트와 정기각, 커렉 리젝션을 높이고 미스와 펄스 알람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전문성을 기르고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축적될수록 신호를 탐지하는 직관이 발전하거든요. 이 직관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엔 공부 많이 해야 돼.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뭐 인공지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신호 탐지할 일은 잘 없을 거야. 내 스스로 이런 거를 뭐 굳이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알아서 다 판단해 주는 시대가 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지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은 물론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에 판단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은 결국에 여러분들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막 보여주면서 어떤 확률 이런 게 있을 확률 또는 없을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다
하고 제시는 해줄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인공지능의 판단보다 여러분의 판단, 인간의 판단이, 인간의 직관이 사실은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반응의 정확도, 직관의 정확도, 이런 인투이션, 통찰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